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은 횡보의 시간을 쭉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코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특히 알트코인에게 중요한 그런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본격적인 내용 출발합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의회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파월의 증인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코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날짜는 화요일입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상원에서, 수요일에는 하원에 출두하여 연방준비제도의 2년 주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떤 보고서가 제출될까요? 그 내용을 좀 미리 알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 보고서! 짜잔! 화면에 보이는 이 보고서인데요. 통화정책 리포트. 통화정책이라면 코인에게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제롬 파월이 사인을 했고요. 본격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 잉글리시로 돼 있네. 그러면 이걸 또 요약을 해야 되겠죠, 한국어로. 2025년 2월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 경제 및 금융시장 개요, 인플레이션은 어떠한지, 노동시장, 경제성장, 금융시장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기에 맞춰서 금리가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통화정책, 기준금리 조정 2024년에 100bp를 인하하여 현재 4.25%에서 4.5% 기준금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준 자산 축소. 연준 자산 축소란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걸 의미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내다 팔아버린다. 채권을 내다 팔면 어떻게 되죠? 이 채권 필요 없으니까 돈 가져와 하고 달러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시장에 달러가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주머니가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투자 자산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긴축정책. 이놈의 긴축정책 때문에 코인이 피를 흘려왔습니다. 이게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야지 코인에게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특히 알트코인에게는. 그런데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기 전에 어떤 상황이 선행돼야 할까요? 이 축소하는 긴축 정책이 멈춰야 됩니다. 자, 이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면 2024년 6월 이후부터 2조 달러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채권을 시장에 던져버리니까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알트코인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와야지 오르는데 지금은 있는 돈이 그냥 빙빙 돌고 있을 뿐입니다. 그 돈은 비트코인에 머물러서 알트계로 가질 않아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 채권을 줄이는 걸 멈춰야 되는데, 다행히 이 채권을 줄여가는 속도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속도로 줄이고 있고 이게 언제 멈출 것인가, 본격적인 완화 정책은 언제 시작할 건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보고서에는 언제 멈추겠다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의 전체 문맥상, 그리고 아직까지의 연준의 선례를 봤을 때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 이걸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GPT의 대답은 이런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2024년 6월부터 축소 속도를 늦췄고요. 2024년 12월까지 약 2조 달러 보유 자산을 줄였습니다.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면 멈추겠다라고 했는데, 과거 연준의 자산 축소 종료 사례 2019년, 이때를 고려하면 2025년 상반기 내 아마도 6월 정도까지 이때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6월까지? 자, 2025년 초중반에 자산 축소 중단이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챗GPT가 분석하고 있는데, 그런데 챗GPT도 미래를 알 수 없죠. 제롬 파월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제롬 파월이 의회에 나가서 어떻게 이 발표를 하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의 흐름과 이런 정보를 토대로 했을 때 이 정도 선에서 이 자산 축소 중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자산 축소 중단 이런 소식이 발표되면 코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알트코인은 그때야 비로소 알트코인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될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 발표가 되고요. 시장의 예상치는 2.9%입니다. 지난달과 동일한데요. 인플레이션이 좀 꺾여줘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죠. 이렇게 발표된다면 이 기대치에만 부합해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높게 발표가 된다면 시장에 패닉이 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의 실시간 인플레이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2.11%인데요. 중요한 건 이 추세겠죠. 12월 자료 대비 1월은 어땠을까? 시장의 예상치는 12월과 동률인데 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보면
12월보다 1월이 조금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2월부터는 크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가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와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꺾이겠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흐름은 매우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 ETF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은 살짝 부진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1억 8,600만 달러 순유출입니다. 최근 시장의 충격에 대해 월가에서는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죠. 그런데 블랙록은 계속해서 유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유입입니다. 지난 3달간의 블랙록의 유입량을 함께 살펴보면 매주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2번 빼고 거의 10,000개 단위로 매집을 하고 있죠. 지난 3개월 동안 151 637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고요. 이건 물론 블랙록이 직접 매집한 건 아니고 블랙록의 고객들이 레리 핑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자,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최근 스트래티지로 이름을 바꿨죠. 스트래티지의 매집량입니다. 이번 주에 7,633개, 지난주에는 쉬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매집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3달간 스트래티지의 매집량은 22만 6,520개입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은 하루에 몇 개가 채굴되죠? 450개. 일주일에는 3,150개입니다. 자, 화면에 3,150개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 3달간을 쭉 합쳐보면 44,100개입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스트래티지가 매집하는 것도 커버할 수가 없어요. 이 두 회사만 합쳐도 거의 40만 개죠. 그런데 채굴된 건 44,000개. 그런데 이 두 회사 말고도 다른 많은 기관들이 있고 고래들이 있고 회사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집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셨나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좀 모자랄 수밖에 없겠다. 시간이 흘러가면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면 언젠가는 공급 충격이 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일본의 소식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세금 감면을 고려하며 특정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금융관리기관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떡하나? 대한민국은 우와 이거 큰일 났는데요. 빨리 뭔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뒤처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왜 나라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을 다르게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혹시 어쩌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담아버리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패닉이 올 수 있어요. 국가적인 포모가 올 수 있다. 온 세계에서. 미국 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건 미국의 입법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몇 개 주나 법안으로 발의했을까요? 21개 주가 법안을 발의했고요. 이 중에 2개 주는 위원회를 통과해서 투표에 올려진 상황입니다. 유타주는 벌써 하원을 통과해버렸고요. 상원 투표와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타주의 결정은 3월 중에 확정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말고 비트코인 관련 법안입니다. 갑자기 많아졌죠. 현재 28개 주에서 친비트코인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요. 다른 많은 주들이 합세하고 있는데요. 이 움직임은 계속해서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 소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이번 시즌에서 가장 미움을 받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더리움의 역대 최고 수준의 숏 포지션, 하방을 가리키는 숏 포지션이 쌓이고 있습니다. 2022년 하락장 때 이 정도 수준, 2023년, 2024년, 그리고 지금 모두가 이더리움을 버린 걸까요? 숏 물량이 이렇게나 쌓이고 있습니다. 자, 숏 물량이 쌓인다는 건 어떤 의미죠? 가격이 내려가야 이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면 이 사람들 탈탈탈탈 털리는 거죠. 역대 최대 규모의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숏을 친다는 건 코인을 빌려서 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은 벌써 팔려버린 겁니다. 앞으로 판다는 게 아니고 벌써 팔려버렸다. 벌써 일어나버린 일입니다. 이게 리셋만 되어도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확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는 소송 관련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암호화폐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일시 중단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SEC의 수장이 지금 누구죠? 마크 우에다. 이 사람이 대행 의장을 맡고 있는데 바이낸스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코인들이 여기에 연루가 돼 있는데 SEC가
방금 60일 동안 거래소에 대한 기관의 소송을 중단하기 위한 공동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그러니까 바이낸스와 함께 제출한 겁니다. 새로운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 잠깐 멈추자. 이대로 진행해 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태스크포스가 뭔가 압력을 가한다든지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 소송이 바뀔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60일 기간 후 당사자들은 중단 연장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공동 상태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 이건 소송에 묶여있는 많은 코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송에 묶여있는 코인들이 어떤 코인들이죠? 가장 먼저는 리플이겠죠. 리플 소송. 아마도 이렇게 중단이 되든지 해결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크라켄. SEC가 이 거래소들에게도 소송을 걸었죠. 이유는 뭐죠? 너희들 미등록 증권 코인 거래하겠잖아. 이놈들 하고 소송을 걸었는데 만약에 이게 중단된다든지 아니면 무효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모든 코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코인 시장에, 특히 알트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에이다 소식입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카다노 에이다 ETF를 신청했습니다. 미국 기반 현물 카다노 에이다 ETF 출시 신청을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그레이스케일을 대신하여 최초의 독립형 카다노 ETF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이 ETF는 승인이 된다면 코인베이스에서 수탁을 맡아주고요. BNY 멜렌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 코인들의 ETF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코인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면 새로운 희망이 새록새록 생겨나고 있죠. 특히 알트코인에게는. 알트코인 그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비트코인 달리고 있는 동안 알트코인은 그냥 구경만 하면서 영혼 없는 박수를 쳤죠. 아유, 잘한다. 가슴이 얼마나 쓰라렸을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는 좀 달려줘야 되겠죠. 우리들의 알트코인도 좀 달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